오늘은 그동안 관심 종목군에 그 MC넥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MC넥스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MC넥스는 그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볼게요. 일단 사업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MC넥스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관련 응용 제품, 예를 들면 지문이나 홍채, 안면 인식 이런 걸 생체 인식 모듈이죠. 이런 것들을 하고 요거를 휴대폰, 자동차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크게 모바일과 자동차용으로 생산되는데, 현재 보면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이 65%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용이 약 14.35%로 그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모바일용은 좀 축소되고 자동차 비중은 좀 커졌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매출 비중이 매출 총액 자체가 증가하지 않았죠. 예를 들면 자동차용 같은 경우도 1530억 2020년에 21년에 1600억이었는데 지금 3분기만인데 1235억으로 이렇게 금액이 절대적으로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뭐 알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고요. 현대모비스는 뭐 현대차 그룹의 대표적인 전장 부품 회사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바일 쪽인 삼성전자가 그 69%, 현대모비스가 약 11%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과 현대차의 전기차 사업이 되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좀 전기차 산업은 굉장히 성장이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모바일 쪽은 사실 성장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약간 선방하듯이 좀 안정성이 지금 현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자율주행차 사업 확장이 당사에는 어쨌든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CES에서도 자율주행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회사도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수출 비중은 당사가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MC넥스 비나라 그래서 베트남에 주요 생산 기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 그냥 알다시피 뭐 베트남 쪽은 옛날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같이 투자했던 걸로 보입니다. 외화 자산은 원화 기준으로 약 1,500억, 그 다음에 외화 부채도 약 1,465억이고요. 따라서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환율에 노출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매출하고 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 최근 10년간 매출액을 보면 일단 최근 21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1조 원, 영업이익은 239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조 1,000억, 14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376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장주로 넣어놨던 이유가 요거였어요. 사실 근데 2022년도 성장을 기대했는데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역성장을 했죠.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매출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원가나 판매 단가 영향보다는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좀 단가가 후려쳐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뭐 그냥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매출은 10%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38% 감소했고요. 내년에는 매출 크게 늘 거 없는데 영업이익은 그래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보면 2020년 매출 1조 3천억이 피크였습니다. 영업이익은 2019년 1131억이 피크였고요.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성장했다가 최근에 좀 주춤을 한 것 같고요. 보시면 2010년도에 1,000억대, 2,000억대, 1,000억대 이렇게 가더니 지금 1조대로 바뀌었죠.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건 맞다. 그죠? 근데 이익 성장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2019년에 1,131억을 가장 좋았는데 그다음부터 꾸준히 이번 올해 3년 동안 하나 둘 셋 3년 동안 둔화됐죠. 2020년이야 당연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안 좋았다고 해도 주가는 다 올랐으니까 그때 따라 올라간 것 같고, 보겠습니다. 2019년 1,131억을 피크였고요. 올해 146억으로 매우 저조한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YOY로 157% 성장한다고 하고 있어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대차 대조표도 보겠습니다. 현금은 939억이고요. 유동자산은 3천억. 다 3천억대로 보면 됩니다. 비유동자산 3천억, 부채 3천억, 자기자본도 3천억 이렇게 보시면 되고 PBR은 1.6배로 비교적 다른 종목보다 좀 프리미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쵸? 신기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고 부채는 약 92%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다. 굉장히 싸게 거래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신증권에서 12월 달에 나온 보고서를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2023년 영업이익을 442억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360억대는 네이버 평균이기 때문에 네이버 출처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대신증권은 단독으로 나온 거니까 442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요건 것 같아요. 손떨림 보정부품 OIS 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전장형 카메라 매출이 3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갤럭시 S23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내 점유율이 증가하고 보급형인 A 시리즈 내에서도 OIS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추세가.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매출하고 이익이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전장형 카메라도 제네시스 90 자율주행 3단계 적용할 것이고 기아차도 EV9 나오면 자율주행 3단계 적용할 거다. 이것들이 이 회사의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익이 잘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이라서 보고서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주가를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29,3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5,267억 원입니다. 외국인 비중은 현재 8.44%고요.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49.74%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가. 그리고 최고가는 딱 1년 전이죠. 1월 3일날 22년 1월 3일날 58,300원이었고요. 최저가는 10월 13일날 25,900원이었습니다. 시장 전체 바닥이 10월 초였습니다. 9월 말 10월 초 거의 똑같죠. 요 시점이니까 지금은 주가가 오르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13% 올랐네요. 바닥에서는 오르지 않고 있는데 시장은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시장보다는 많이 부진하다. 이유가 있겠죠. 다음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는 이 회사 히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일단 2012년 7월에 상장이 됐고요. 2021년 7월에는 코스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아까 실적 얘기했죠. 2019년에 영업이익이 피크했던 때고요. 최대 4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때 매출액 피크했을 때 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적 피크일 때 주가가 이렇게 2만원에서 4만원까지 4만원 정도 올랐다. 현재 주가 29,300원에서 보면은 많이 좋아져도 주가가 4만원까지 다시 올라가기는 솔직히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2015년도 영업이익이 약 260억대인데 지금 143억이니까 이때 물론 이제 매출은 5천억입니다. 매출 5천억에 263억 정도였는데 지금 매출은 1조인데 영업이익이 146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23년도에 300억이 아니라 한 400억까지 나와주면 현재 주가가 바닥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이익이 과거에도 보면 항상 이렇게 틀리거나 좀 과대적하게 나오기 때문에 400억 이상 나올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여기서 쉽게 4만원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급입니다. 수급은 1년 동안 보면 굉장히 나빴고요. 최근 6개월 정도 보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쭉 떨어지는 동안 이 시점에서 외국인이 약 49,000주 매도했고요. 기관은 약 40만 주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보면 여기 딱 보니까 기관들이 좀 올라온 것 같죠.
보니까 외국인이 약 7만 주 매수했고 기관이 약 55만 주 매수했습니다. 근데 요 기간 동안 이제 외국인이 기관들이 엄청 판 거죠.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행인 것은 최근 6개월은 오히려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사주 취득 공시가 있어서 잠깐 언급하면 10만 6천 주 정도 자사주 매입할 예정이고요. 4월까지. 현재 자사주가 약 29만 주가 있습니다. 전체 지분의 약 1.6%. 당사 보면 하루 거래량이 약 3, 4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고 하루 주문 예상량이 약 1만 주라 그래서 향후에 메리츠 증권 창구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아마 자사주 매수로 보입니다. 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민동욱 대표고요. 지분 25.14%. 가족인 것 같죠? 가족 관계 합치면 28.10%입니다. 뭐 개인 신상 뭐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대표이사니까 이분의 경력 정도는 알아야겠죠. 동국대 전기공학과 나왔고 1970년생이죠. 젊기 때문에 뭐 가업승계나 이런 건 전혀 관계 없을 것 같고 비교적 그러니까 창업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실력이 있는 분들이죠. 현대전자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 현대전자 출신이고. 그래서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성장은 참 좋죠. 그리고 기대도 많이 되고 당사도 여기에 기대를 하면 굉장히 주가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뭐 자동차는 모바일과는 달리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현재 누가 봐도 성장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 쪽은 LG노텍이나 삼성전기처럼 큰 회사들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작은 규모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현재 절대적인 숫자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 쪽으로 당사 매출의 15% 정도고 금액은 1,500억 정도입니다. 물론 적은 건 아니죠. 금액으로 보면. 근데 금액이 크게 늘고 있지도 않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은 다 지금 삼성전자 모바일 쪽에서 파는 걸로 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그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이 당사 실적과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냉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핸드폰 못 판다는 얘기 나오면 당사가 재미없겠죠. 2022년은 21년과 비교해서 매출은 1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38% 감소했습니다. 당연히 1년 내내 주가가 하락할 만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당사에서 이제 공시한 걸로 보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판매 단가에 대해서 매분기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 쪽에서 깎겠죠. 후려치겠죠. 점점. 스펙 상향 및 부가 기능 추가로 최근 다행히도 단가는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의 어려움이 당사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2년에 많이 후려쳤으면 23년에는 그래도 일정 수준 이익을 보장하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한 올해 300억, 400억 얘기도 저희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삼성전자 말고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비중 확대, 아까 15%, 14%였나요? 14%였는데 당사 매출에서 이쪽 비중이 굉장히 커져야 되고 단순히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총 매출 금액도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중이 15% 그대로 가도 좋습니다. 근데 전체 매출이 증가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그걸로 성장이 보이는 거죠. 또한 이제 뭐 이것까지 얘기하겠지만 현재는 두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뭐 해외에서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좀 확장성을 좀 보여준다면 당사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앞으로 나오는 숫자나 아니면 공시사항에 따라서 주가가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